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찬반 진영의 토론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을 프로-라이프, 친생명이라고 부르고,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은 프로-초이스, 친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명과 선택 중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낙태가 여성의 선택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록 낙태 규제 공중보건학적 결과, 누마니아 교훈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92년 미국 공중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고려대학교 보건학과 김승석 교수가 이 책을 이제 써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마니아 국가원수였던 니콜라의 칠세스쿠는 그 누마니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1966년에 낙태금지법 디크리 770이라는 법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 그리고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하는 임신, 이미 아이가 4명이 있거나 아니면 산모의 나이가 4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법은 1989년 누마니아 혁명으로 폐기될 때까지 23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마니아와 WHO 연구자들이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된 이 낙태 금지법이 이 누마니아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1992년에 미국 공중보건학회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이 시행 후 첫 4년 동안에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배로 증가됐고, 또 인구 1000명당 신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증가는 일시적이었고 4년 뒤부터는 조출생률이 다시 감소했는데 1985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낙태 금지법을 피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원 등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여성들이 원치 않는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을 방치한 결과가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을 의미하는 모성 사망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7주 이내에 사망한 여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여성들이 불법 치수를 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966년에 비해 1983년 누마니아의 모성 사망비는 7배나 높아졌고요. 1989년을 기준으로 누마니아는 주변 국가인 불가리아나 체코에 비해 모성 사망비가 9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1988년 12월 혁명으로 이 낙태 금지법이 폐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마니아의 모성 사망비는 이전의 절반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낙태 금지법이 모성 사망비의 증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결과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미국과 WHO 연구자들이 2006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인데, 여기에 위험한 유산, 예방할 수 있는 유행병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인 제약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을 경험하는 여성의 숫자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그 과정에서 매년 6만 8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수술에 여성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때 유산을 위해 택하는 방법 40여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들이 불법 시술을 찾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계단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또 바늘로 배를 찌르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말라리아 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가 그런 것처럼 의학적으로 위험한 낙태 시도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위험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낙태를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임시를 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낙태를 규제하면 법을 우회하는 길을 찾고 또 낙태 수술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여성이 낙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낙태를 하는 의사를 찾지 못하면 인터넷에 떠놓는 어떤 위험한 방법들을 통해서 낙태를 시도할 것이고 그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즉 낙태 금지법은 특별히 가난한 여성들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정부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지만 14주 이후에는 규제하면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 모자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낙태를 전면으로 금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과 재생상 크리스천 포럼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신 중단을 정지하는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국가, 종교, 사회는 개인의 삶의 자리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신학회 회장인 한신대 이영미 교수는 학회에서 작성한 입장문을 낭독을 했는데 출산과 임신 중단에 대한 판단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단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또 생명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선택의 과제라며 또 여성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 존중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생명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태아의 생명과 또 여성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인생과 삶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보다 심도 깊은 어떤 공부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